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2022년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말은 새로운 갤럭시 Z 시리즈와 아이폰이 공개된다는 이야기겠죠. 이제 갤럭시 Z 시리즈는 공개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태이고 이미 상당히 많은 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유출된 건지 의도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거의 실물을 본 것과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올해 휴대폰 구매를 고민하신다면 갤럭시 Z 시리즈를 사전 예약해야 하는지, 아니면 9월에 공개되는 아이폰 14 시리즈를 기다려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비교해보면서 고민을 조금 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폴드4와 플립4는 딱 봐서는 3세대와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힌지가 좀 개선이 된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 내부 화면 주름이 크게 개선될 예정인데, 유출된 사진처럼 정말 주름 리스처럼 될지는 제품의 실물을 봐야 알겠지만 기대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또 힌지 구조가 바뀌면서 제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폴드 모델이 무게 다이어트를 혁신적으로 한다면 정말 좋겠네요. 전작이 271g인데 250g 정도까지만 해도 아이폰 14는 아이폰 13 시리즈와 디자인이 완전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아쉽게도 미니 모델이 사라지고 대화면의 프로 맥스와 같은 크기인 6.7인치 일반 모델이 생겼네요. 이름은 아이폰 14 맥스 혹은 14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소비자들은 작은 화면의 모델보다는 대화면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뭐 판매량과 데이터가 그렇다고 하죠.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갤럭시 폴드는 기존 화면 비율에서 가로의 비율이 조금 더 커지겠습니다. 전 세대에서 외부 화면 폭이 좁아서 사용하는데 불편했었는데 이번 세대에 그 부분이 개선된다고 하니 좋은 소식입니다. 플립4의 내부 디스플레이는 전작과 크기와 비율이 동일하고 외부 디스플레이의 화면이 아주 소폭 0.2인치 정도 증가한 2.1인치 외부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너무 소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성이 개선될지는 사용을 해봐야 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니 모델이 삭제된 아이폰 14 시리즈는 전세대와 동일하게 6.1인치, 6.7인치 디스플레이를 채택한다고 합니다. 대신 프로 모델은 노치가 아닌 알약 모양의 펀치홀 카메라를 탑재한다고 하네요. 사용성에서 크게 노치보다 좋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아이폰 10부터 정말 지긋지긋하게 보던 노치를 안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신선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그게 아이폰 13에서 14로 넘어갈 이유는 되지 않겠지만요. 드디어 갤럭시 폴드에도 아재 감성을 탈출할 수 있는 밝은 베이지 컬러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베이지가 출시되면서 폴드 라인업의 색상은 베이지, 팬텀 블랙, 그레이, 그린 총 4가지의 색상이 될 예정입니다. 플립4에는 이번에 갤럭시 S20에 추가된 색상인 보라 퍼플과 함께 블랙, 핑크 골드, 블루 색상의 라인업이 기본이 될 것이고, 사용자 맞춤 비스포크 색상 옵션도 출시와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 환영할 만하네요. 전 세대에서 초기 구매자는 비스포크 색상을 선택할 수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번 세대에서는 출시와 함께 나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비스포크 주문이 가능합니다. 아이폰 14는 색상에 대한 유출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색상은 아마 퍼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이폰 14는 약간 밝은 퍼플 색상이, 프로 모델에는 약간 무거운 어두운 다크 퍼플의 느낌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퍼플 색상이 매우 기대됩니다. 갤럭시 Z 시리즈에는 두 모델 동일하게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 1이 탑재될 것이라고 하네요. 기존 8 젠 1에 비해서 CPU가 약 10% 향상되었다고 하고 배터리, 발열 등이 개선되겠습니다. 갤럭시 S22의 GOS 같은 이슈가 없었으면 하네요. 아이폰 14 시리즈에는 A16 칩셋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현재 A15 칩셋도 전혀 부족함 없이 만족하며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세대에서는 얼마나 큰 개선을 이뤄낼지 궁금하긴 합니다. 폴드 모델의 경우 최고가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의 성능은 갤럭시 S 시리즈에 비해 한 단계 낮은 성능을 탑재해서 아쉬웠었는데, 이번 폴드4의 경우 갤럭시 S22 시리즈에 탑재된 카메라와 동일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00만 화소의 광각, 1200만 화소의 초광각, 그리고 3배 줌이 가능한 1000만 화소 망원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폴드 모델이 카메라 성능이 아쉬웠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플립4는 1200만 화소의 광각, 초광각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어 카메라 구성은 전세대와 동일합니다. 아이폰 14에서는 드디어 메인 카메라의 화소수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기존 1200만 화소 메인 광각 카메라가 4800만 화소가 됩니다. 저를 포함한 카메라 성능을 중요시하는 사용자들에게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가 가장 기다려지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폴드4의 배터리는 4400mAh로 전세대와 동일하지만 플립4는 3300에서 3700mAh로 향상되어 플립 모델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던 배터리의 개선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기존 15W 충전에서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함으로써 배터리의 스트레스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이폰 14 시리즈 역시 배터리가 아주 소폭 물리적으로 증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갤럭시 폴드 시리즈의 가격은 다행스럽게
가격대도 동결됩니다. 256 모델은 1,998,700원, 512 모델은 2,097,700원입니다. 갤럭시 플립4는 소폭 가격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256 모델은 1,299,000원, 512 모델은 1,398,000원입니다. 하지만 아이폰 14의 경우 약 $100 정도 가격 인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치솟은 환율까지 고려한다면 아이폰 14 일반 모델 128기가는 약 122만원, 아이폰 14 프로 모델 128기가는 약 148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 알아둘 만한 사항으로는 아쉽게도 갤럭시 Z 폴드 시리즈의 S펜 수납은 이번 세대에서도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4 시리즈의 일반 모델에도 90Hz 화면 주사율이 탑재되어서 일반 모델도 반쪽짜리지만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체험해 볼 수 있어서 급 나누기가 조금은 사라질 것 같네요. 하지만 아이폰 14 시리즈에서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의 급 나누기를 칩셋으로 할 수 있다는 아쉬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반 모델은 A15 칩셋, 프로 모델은 A16 칩셋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공개가 얼마 남지 않은 갤럭시 Z 시리즈와 아이폰 14 시리즈의 정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공개가 되어야 알겠지만 주요한 사항들은 이미 많이 확인이 된 것 같네요. 언팩 행사에서 또 어떤 것들이 새롭게 발표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제품은 어떤 것인가요? 또 여러분들이 신제품에서 가장 기대하는 성능은 어떤 것인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